안녕하세요. 법무사의 모든 것의 류홍석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 시에, 특히 접수 시에 첨부해야 될 서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방대한 서류 중에 대부분은 이제 법무사나 변호사님들이 그 사건을 의뢰받은 법무사나 변호사님들이 준비를 해 주시는데, 의뢰인들이 꼭 준비해야 될 서류들이 몇 가지가 있죠. 뭐 인감증명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서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바로 진술서입니다. 진술서. 이 진술서라는 거는 사무실에서 대신 써주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경우는 회생위원들이 다 압니다. 아, 이거는 본인이 아니라 지금 법무사나 변호사, 대리인 사무실에 대신 써줬구나. 이분들은 하루에도 수십 건씩 서류들을 보시는 분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문가들이 쓰는 글들은 아, 이거 천편일률적이네, 똑같네, 진정성이 떨어지네 라고 해서 부정적으로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술서만큼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진술서에는 양식이라는 게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기본적인 양식은 뭐 내가 어느 학교 졸업을 했고, 뭐 내가 과거에 개인회생을 신청을 한 사실이 있다든지, 파산 신청을 한 사실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양식이 있어요. 근데 그 진술서 안에 별지로 여러분들, 내가 왜 이렇게 빚을 많이 지게 됐고, 왜 이렇게 내가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런 거는 별지로 적어서 진술서에 첨부시켜서 제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술서, 다시 정리를 하면 진술서 양식은 있는데, 이 진술서 양식 안에 이렇게 조그맣게 네모 박스로 돼 있어가지고 그 채무 증대 경위, 왜 개인회생을 신청했는지에 대해서 적으라고 하는데, 이 조그만 요 네모칸에 적기엔 너무 양이 적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몇 장을 적어라, 어느 정도 적어라 라는 어떤 그런 법칙은 없는데요. 그런 규칙 같은 건 없지만 보통 너무 많이 적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A4 용지에 글자 크기 한 12 정도로 해가지고 둘에서 한 3장 정도, 두세 장 정도만 내가 나의 성장 배경, 그쵸? 적어야 될 내용들이, 첫 번째 적어야 될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보통 첫 번째는 성장 배경이죠. 이건 뭐 간단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내가 뭐 어디에서 언제 어떤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뭐 이렇게 어느 학교를 졸업을 했고, 뭐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부터가 좀 여러분들이 주의를 기울이시고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바로 채무 증대 경입니다. 이 채무 증대 경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뭡니까? 채무가 왜 이렇게 늘어났느냐, 왜 이렇게 많아져 가지고 너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밖에 없느냐라는 걸 적는 거예요. 예, 채무가. 예를 들어서, 아니 저는 채무가, 제가 회사를 잘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몸이 아파서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일은 할 수는 없고, 그리고 제가 뭐 가장으로서 내가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일을 못하니까 대출을 받아서 그걸로, 그 돈으로 이렇게 참 부양을 했습니다. 뭐 괜찮죠? 또는 뭐 주식을 했습니다. 코인을 했습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회생법원이 주식이나 코인 같은 경우에도 뭡니까? 다 탕감을 해주죠. 아직 다른 지방 같은 경우는 2022년 기준, 다른 지방 같은 경우는 아직 반영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 걸 적는 거예요. 제가 한번 너무 내가 수입이 적어서 이것만으로는 가족을 병하기 힘들어서 주식이란 걸 했습니다. 그리고 코인이란 걸 투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뭐 그런 걸 적는 거죠. 그래서 채무가 증대된 경위에 대해서는 조금 구체적으로, 물론 구체적이라고 해서 막 시간, 날짜 뭐 이런 것까지 적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대략 채무가 이런 이유 때문에 증대됐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적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바로 제가
채무를 이렇게 많이 지긴 졌지만 내가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에요. 최대한 갚으려고 노력은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몸은 좀 안 좋아서 제대로 된 정규직 일은 못하지만 그래도 틈틈이 다른 아르바이트라든지 여러 가지 투잡 이런 일들을 좀 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증대된 채무를 갚기에는 너무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런 사정들을 적을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급불능이 됐습니다. 지급불능된 사유. 여기에서는 덧붙여서 뭘 적어주시겠습니까? 제가 이 노력을 했는데 갑자기 일을 하다가 또 다쳤어요. 다쳐가지고 제가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생활비를 좀 제가 충족시키려고 일을 한 건데 또 그 일을 하다가 알바를 하다가 몸을 다쳐가지고 병원비가 더 많이 나와버렸네. 예, 그런 것도 적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이 증대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적어주는 겁니다. 적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지금 현재 상황. 그래서 현재 제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지금 맨날 빚독촉을 받고 지금 생활이 안 됩니다. 일을 구하고 싶어도 일을 구해서 제가 통장에 급여를 받으면 거기에 이제 압류가 들어오고 해서 회사를 다닐 수도 없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지금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플러스 각오. 제가 개인회생을 만약 받아주신다면 제가 정말 조그만 돈이지만 어떻게든 최대한 많은 빚을 갚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약간 반성. 저는 한번 잘해보려고 채무가 증대된 채무를 갚아보려고 그러려고 주식도 좀 투자를 했고 해가지고 이렇게 채무를 많이 지게 됐지만 후회스럽다. 다시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이제는 이렇게 주식 투자라든지 코인 투자라든지 그런 걸 안 하고 아니면 또 다른 도박을 하셨다면 물론 도박도 개인회생은 되죠. 파산은 안 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은 하진 않겠습니다. 약간 뭡니까? 반성문 쓰듯이 또는 성당에서 고해성사 하듯이 그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네 가지 성장 배경, 채무가 왜 증대됐는지, 그리고 채무 증대된 경위, 그게 이제 도박이든, 또는 주식이든, 코인이든 간에 이렇게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최대한 갚으려고 노력은 해봤다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불능이 됐다라는 거, 내가 갑자기 회사를 잘렸다거나, 아니면 다쳤다거나, 병원에 입원하게 됐거나, 그래서 병원비가 엄청 많이 나와서 도저히 이 채무를 갚을 수 없게 됐다는 거. 그런 걸 좀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현재, 그래서 너무 지금 힘들다. 회사를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한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서. 이렇게 너무나 많은 채권자들이 많아서, 너무나 많은 채무가 많고 채권자들이 많아서 지금 도저히 내가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면 최대한 내가 이 채무를 갚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약간의 반성, 약간의 반성이 아니라 반성은 좀 많이 하면 좋겠죠. 내가 다시 시간을 돌린다면 만약 제가 이 채무가 만약에 도박이나 주식이나 코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런 것을 안 했을 텐데 지금은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다시는 그런 곳에는 손을 내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로 A4 용지로 글자 크기 12 정도로 해가지고 2-3장 정도로 자필로 써주시면 제일 좋고요. 진정성이 더 느껴지겠죠. 회생위원이 봤을 때. 근데 반드시 자필로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타자로 쳤다고 해가지고 기각된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다시 써 이렇게 보정 나온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나는 타자가 좀 서투르다. 아니면 난 글자를 잘 쓴다. 그러신다면 자필로 쓰셔도 더 좋으면 좋을지 나쁜 거는 없습니다. 그 정도로 진술서 쓰시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담을 많이 느끼셔요. 의뢰인분들이. 진술서를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 법무사님 대신해 주시면 안 돼요? 제가 물론 저 같은 뭐 당연히 샘플이 많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은 표가 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너무 부담 느끼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작성해 오십시오. 작성해 오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이런 양식들이 있어요. 그 양식 따라하지 마세요. 남들이 쓴 것도 뺏기면 그 해생위원들이 모르겠습니까? 하루에도 그렇게 수십 명 걸 보는데 뺏기지 마. 아, 이거 뺏겼네? 이러면 진정성이 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왕이면 이 진술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요 4가지 정도만 다 들어갈 수 있게 한 2-3장 정도 A4 용지 글자 크기 12 그 정도로 해서 작성해서 여러분들이 의뢰하신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이나 변호사 사무실에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개인회생 신청 시에 접수한 서류 중에서 그 의뢰인이 준비하셔야 될 서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진술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